셀트리온이 0.48%대 강세, 카카오는 오늘 1.4%대까지 상승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8월 5일 금요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변곡점에서 잘 견디는 움직임, 2000선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었습니다. 해외발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영단은행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 카카오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움직임 좋습니다. 1% 이상 강세, CJ 홀쇼핑 오늘 2.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2.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3% 오른 2006, 코스닥은 0.3% 오른 703.87포인트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가가 코스피 코스닥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기네요. 오늘 1% 가까운 상승. 벌써 외국계 매수세가 매수상 창구에 모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 움직임 좋네요. 1.5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연말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어제 장 오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삼성전자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영향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에서는 신성 ENG가 강세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로 오늘도 상승세네요. 신성 ENG는 어제 14%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4%대 강세, 동양물산, 대림통상도 상승세입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은 동일목지업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한국전력의 약세로 말미암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강합니다. 이니텍이 8%대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비대면 금융 채널 확대 수혜 전망이다라는 현대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요. 비트컴퓨터가 7%,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4%, 라운세큐어, 유비케어 등도 상승세입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는 인성정보가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필링크가 1.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보은 PD님, 눈여겨봐야 할 현재 출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출발 상황으로 봤었을 때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을까라고 어느 정도 비중이 가고 있는 OLED 그리고 전기차, 전장 사업 쪽 이쪽이 지속적으로 연일 며칠 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눈에 좀 띄는 것은 어제 장에서도 이러한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요인은 보여졌었는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셨을 때 한동안 그 큰 힘을 받지 못했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도 조금은 선별적인 기업들의 그 선택이 필요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괜찮은 모습으로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셨을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와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작 자체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조금 달랐었죠. 오히려 코스피는 후반으로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조금 오히려 그 매기가 꺾이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는 주도주로 잡을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나 아니면 국내의 증시 모습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은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브리핑 해드렸었던 대로 지금 시장에 쏠림이 있는 업종들은 좀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장 모습입니다. 네. 수급을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개장 초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매수를 다시 기록을 했죠. 하루 매도를 해서 마음이 굉장히 출렁거렸었는데 이틀 동안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남 PB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매수 신호 발생.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시작이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끝을 잘 마무리를 못 진 것 같아요. 미국이 조정을 받은 것은 미국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 유동성 랠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이 자금의 축제들을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 중에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이것이 오늘 아침에 왜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휴가를 마치시고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서삼 효단병원이라고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를 앞으로 우리가 좀 제도화돼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을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가 있었죠. 10월부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페루, 필리핀, 중국에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바이오 부분에서도 상당히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인데 사실 그동안 신약 개발과 제약 쪽에 치중이 되면서 원격 진료가 다소 소외됐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 진료가 좀 제도적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데서 조금 갑론을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가 완성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했지만 이미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에 대한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바이오 포트를 담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비중이 앞으로는 커나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좀 주가에 좀 반응을 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일단 올라가는 거, 헬스케어 올라가는 곳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 섹터에서는 역시 반도체 관련돼서는 역시 좋습니다. 참 끝을 모르고 좀 쉬어갔으면 함께 담을 수 있겠는데 쉬지 않고 흘러가는 모습 OLED 역시 좋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코디에스, LIS 같은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로엔, 바이로메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워 보이는 게 CJ ENM이 좀 지금 안타깝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밀리는 거라고 분석되나요? 이 중국발 사드에 대해서 경제적 조치가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아무래도가 아니라 일단 비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바이오 업종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업종이 좀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은 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 IT가 못 가더라도 바이오가 한번 치유갈 수 있다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두 업종이 전체가 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중국 관련된 엔터, 직격탄을 맞을 이쪽을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동성 장세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최근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같이 좀 많이 위로 올라간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좀 그냥 박스권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조금은 이러한 그 동일화되는 모습은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서 코스피 거래소의 업종이냐 아니면 코스닥의 업종이냐 이 규모면으로 구분을 짓기보다는 업종별로 그리고 어느 쪽에 쏠림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좀 동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발 더 앞서서 좀 주가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외에 대외적인 여건이 어떤가 이쪽으로 이제는 눈을 좀 다시 한번 돌리셔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증권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네.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거래소나 코스닥 다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콘텐츠 관련돼서 매수 말씀 신호 주셨던 발생. 것처럼 사드 관련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점의 매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투자자들이시라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고 조금씩은 이러한 행보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요일, 수요일 대규모 매도가 선물 계약에서 외국인들이 출회를 하면서 시장에 좀 위축되는 모습, 변동성이 큰 모습이 이어졌는데 이틀간 소폭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살펴보면요. 현재가 250.50포인트 9월물 상승세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상으로도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이평선 위를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환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수 신호 외환시장 발생.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오늘 달러 환율은 BOE의 정책 발표의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1112.5원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11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뉴욕 한시에서는 BOE의 매수 신호 강력한 발생. 통화 완화 발표에 달러는 매수 신호 통화에 발생.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의 환율은 현재 101.3엔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BOE가 이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 통화 완화를 아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마크 카니 총재가 강력한 통화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최근 영국 심리 지표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너무나 안정돼 있고 브렉시트 우려가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그래도 통화 정책에 대한 한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을쯤에 영국 정부가 재정 부양에도 나설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파운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BOE의 추가 완화와 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겠지만은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제 경기 둔화를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파운드화에 대한 약세 압력을 제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최근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매수 신호 통화 발생. 정책 한계 인식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희석시키면서 추가 완화 기대를 자극시키고 있는 달러화의 지지력을 제공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환율은 이제 달러가 전체적으로 좀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외환 당국이 이제 구조 개입에 나서면서 이제 당국 경기가 강화되면서 1110원 부근의 지지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증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그 BOE의 결정이 위험 선호를 자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확대 기조를 유지시킬 수 매수 신호 있을지 좀 발생.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밤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숏플레이는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시아 외환시장 움직임과 증시 외국인 따라서 1110원대 초반 매수 신호 발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위원과 함께 선물 시장 그리고 외환 환율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출발 토크 확인해 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 매수 주도주인 신호 IT와 발생. 장비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윤범 PD님, 최근에 강세에 가장 큰 수혜를 네. 받았던
업종과 매수 신호 섹터가 발생. 아닐까 합니다. IT와 IT 부품주들, 장비주들 매수 신호 강세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수 신호 사실 발생. IT 업종의 강세가 오는 이런 시점은 그렇게 흔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그 순환의 주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매수 보니까 신호 IT 발생. 장비 이쪽이 과연 매도 신호 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포트에도 못 넣으신 분들이 매수 계실 신호 거예요. 발생. 그런 분들은 매수 신호 최근의 발생. 상승세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IT 장비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IT와 장비 이렇게 보셨을 때는 어떤 쪽이 그러면 IT고 장비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셨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보셨었던 것이 OLED 쪽이실 거예요. OLED 뭐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없겠죠. 매수 신호 관련돼서 발생. 장비주까지도 이게 확대가 될 텐데 그럼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면 후속적으로 뭐 후공정이나 성공정이나 소재 이런 단에 대해서 굉장히 골고루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OLED 신호 발생. 관련돼서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렇다면은 어디가 다 좋았을까? 뭐든지 제약 바이오라는 이름만 있으면은 다 넣어야 될까라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OLED 관련돼서도 가격적으로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져가실 때 내가 봤었을 때는 소재단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 쪽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매수 신호 선별해 주셔야 발생. 됩니다. 그래서 장비단에서는 그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으로 AP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소재단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주도를 이끌고 있는 업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T와 장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인 스마트카 전장산업입니다. 전장산업은 미래산업으로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이슈로 올라가고 매수 신호 있는 발생. 조그마한 중소형주들이 좀 눈에 띄는데 그런 것보다는 과연 삼성전기의 매수 2차 신호 발생. 벤더로 어떤 것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OLED보다는 조금 종목을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매수 수 신호 있고 발생. 시간을 들이실 수 있는 여유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 신호 과연 발생. 이게 이러한 OLED와 전장산업까지도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3분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에서는 출시를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노트7에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홍채 인식 관련된 기능을 좀 많이 넣었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러하다 보니 카메라 부품 같은 경우 뭐 아니면은 뭐 좀 더 방수가 된다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관련돼서 핸드폰 부품주도 주가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매기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IT와 발생. 장비 이 중에서는 제가 중요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OLED 쪽 그리고 전장 부품 쪽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가시는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표비님도 같은 의견인가요? 궁금한데요. 조금 첨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 느낌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매수 신호 발생. 일단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OLED와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좋아지는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수 신호 그런데 발생. 종목은 마치고 수익은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그게 좋은 건 알아. 그럼 지금 사도 돼? 라는 것이 이제 퀘스천 마크실 텐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말하는 사람도 좀 지칠 정도로 이격이 벌어진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가격 조정까지는 제 욕심이 과했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의 쉬어가는 모습이 움직임이. 네, 네. 좀 쉬어가는 움직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거 찾으실 수 있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OLED 장비 쪽으로선 테스와 원익 IPS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은 3D 랜드와 그다음에 OLED 양쪽을 다 같이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발 OLED에서는 비아트론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종목을 정확하게 집중한 다음에 그 종목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섣불리 이쪽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종목은 맞췄는데 수익은 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안 오른 종목은 찾지 마십시오. 지금도 안 올랐으면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나 같은 의견입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토크 주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 전장산업의 확대, 희비가 엇갈리는 부품주. 앞서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전장 부품주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PD님께서 뭐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희비가 엇갈린다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면 경쟁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것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보여질 텐데요. 삼성이 이런 전장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이전부터 전장산업에 준비를 해왔었던 기업들로서는 아무래도 이 삼성의 그런 빛 자체가 후광으로 비춰지는 것가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전장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시기 자체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업종보다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히려 경쟁사라고 했었던 쪽도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커져가는 시장에 대해서 누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진입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PD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저께 자동차가 빠지는 것을 보고 참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가겠다고 하는 길은 완성차를 가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삼성그룹에서는 차에 대한 야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보여줬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느냐, 저는 아직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은 앞으로 사물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의 IoT의 정점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카가 이제 그 핵심이 될 텐데요. 삼성이 거기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증대내는데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간다라는 것,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쪽의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완성차가 만들어서 지금 현대차와 경쟁을 할 것이다 하면서 기아차가 52주 신저가를 만들고 글쎄요, 느낌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좀 과민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쪽 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서 신성장 산업입니다. 자동차의 산업을 나눠먹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집보다 차가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삼성이 여기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새로운, 그동안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고평가 밸류들이 있으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한번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고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발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좀 반등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그래서 철강주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움직임 기록을 했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다보다는 굉장히 환호할 수 있는 네,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 철강 기업으로서는 그 시총 1위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2014년에 14년에 일본의 기업한테 그 자리를 내줬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연 철강 기업에서의 그 위험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거냐 이런 우려 속에서 주가의 횡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픈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도 좀 강하게 했었던 면모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장에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그 시총 1위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가 다시 탈환하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포스코는 지금 실적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포스코의 앞으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이쪽에 대한 그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까지도 가격은 상승세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현재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모두 발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과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한피비님? 저는 예전부터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상당히 그냥 막연한 추측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측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에서는 요것을 좀 자기만의 카드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부터 러시아까지 있는 송유관의 입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쪽 철강 사업들 분야에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이긴 하지만 유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이제 과연 경제적 효용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조금 좀 첨가해도 될까요? 포스코 이야기를? 네, 포스코 이야기는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26분 5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지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진출 기대감에 삼성전기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전기차 회사에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이 부품사까지 인수를 한다면 계열사의 부품 회사들의 역할이 상당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6%대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0.17%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8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유가 하락 등의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7, 8월에도 성수기를 맞아서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5,2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카지노주의 주가가 들썩였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건설 추진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도 강원랜드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4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 파라다이스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CG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는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90.14%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가 감소하며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대 하락하고 있고요. 8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윤범 PB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도 그쪽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관련된 업종 중에서 DM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DMS는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주도 업종 중에서 어디에 관련이 됐냐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고 그런 제조용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공정 장비가 과연 시장에 진입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울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면 여기에 대한 그 과기대가 오히려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정을 보완한다든지 공정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러한 여부 자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장은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폐쇄적으로 약간의 소수의 기업들이 좀 독과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TV나 스마트폰 이런 뭐 태블릿 PC까지도 적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에 대해서도 현재는 뭐 그 크기에 따라서도 매출에 그 영향을 좀 오히려 매출단을 좀 나눠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그런 매출단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매출이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의 사업을 좀 영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동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동사는 아직까지도 저평가의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을 그 기반으로 해서 봤었을 때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업종 내에서의 타 기업들에 비교했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데에서 그렇다면은 싸다라고 좋은 거냐,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가 됐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분기의 실적에서 동사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25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 작은 숫자가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영업이익률 자체도 두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16%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동사가 중국 내에 현지의 거점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원가가 절감이 되는 그런 비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중국의 주요 거래처들 그리고 대만까지도 그 바이어들 수주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놀라운 그런 실적의 가시성을 보여줬었던 것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세정 장비가 주요 매출단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좀 작고 공간을 조금만 활용해서도 세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진입해 보실 만하다라고 해서 추천 기업으로서 DMS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300원인데요. 전고점이 1,700원이고 지금 최고가가 1,700원이에요. 제가 계속
그래서 네. 아직까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를 말씀드렸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네. 동업종 내에서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싸다.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요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싶습니다. 기업들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DMS 매수 앞으로의 신호 발생.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함정남 PB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두 분의 한참 성향의 바닥에 차이입니다.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고요. 기어류, 기어 박스 4대 기어 핵심 부품을 만드는 매수 신호 제조 발생. 회사입니다. 현재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다 이것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매수 의미냐면 신호 발생. 사실 완성차 업체들은 핵심 부품을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량이 나거나 어떤 루스가 발생했었을 때 기업 이미지에 직격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았는데 업계 최초로 기아차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피어 그룹들에서 이 회사를 탐방도 많이 왔다라고 네. 해요. 아니 어떻게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길래 기아차의 수주를 받았느냐. 그리고 뭐 이거는 밖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따지자면 뭐 괜찮은 반응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멕시코향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2분기에 반영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가 1분기 대비 매출 기준으로 12% 증가한 365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좀 이것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현재 PER 6배 수준 굉장히 싸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싼 가격이기도 합니다. 3분기에 실적이 증가될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지금 공모가 밑에서 돌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하고 1년 동안 바닥권을 다지다가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 고개를 들 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최근에 과거 사례를 팅크웨어 때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자리에서는 실적까지 좋아진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 삼성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아트? 보면 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으로 M&A 기대가 다른 IT 네, 대형 IT 기업사들은 그러네요. 사실 뭐 자동차 부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매출 향로를 사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이제는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네오오토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닥권은 아니네요. 매수 신호 발생.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네오토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A 기대감,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 매수 신호 지켜보자라는 발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윤보원 PB, IBK투자증권 WM 서초센터 함정남 PB와 함께 출발 토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이 7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내리고 양적 완화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매수 신호 이를 발생. 월급으로換算할 경우 135만 2,230원 수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리우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올립니다. 산업계는 물론 증권과 수혜주 찾기 등 각계의 올림픽 특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냉연 강판 상품의 세율에 19.7%에서 22.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철강 수입품에 대한 EU의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사들에 대한 영향이 주목됩니다. 네, 매수 모두도 신호 말씀을 발생. 드렸지만 매수 신호 영란은행이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에 250조 원의 돈을 푸는 확실한 경기부양 신의손 정책을 매도 내놓았는데요. 브렉시트에서 완벽하게